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마주보는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 제가 이제 내일 학교 생활을 해요. 오늘 학교를 가서. 그래서 이제 이 방학이 어떤 방학이었고, 그리고 현재는 뭘 하고 있고, 제가 방금 그 막 졸업 앨범들이나 옛날의 흔적들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방학이 어땠는지, 그리고 현재는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과거의 나는 어땠는지, 과거의 내가 어땠는지 먼저 얘기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제가 이거는 짧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 기억나는 것도 아니고 졸업 앨범이랑 뭐 어린이집, 초등학교 어쩌고 저쩌고 대충 봤는데 다 보지는 못했어요. 양이 너무 많아서. 이제 앞으로는 집에 와서 주말마다 계속 이것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남겨놓은 흔적들, 누가 저를 평가한 그런 생활 기록부들,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과거의 저를 평가하고 현재 제가 지금 어떻게 있었는지 미시적인 관점으로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과거에 제가 어땠는지 봤는데, 일단 초등학생 때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리고 뭐 한 5학년 때까지는 완전 그냥 어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않고, 그냥 별로 뭐 그냥 시비나 털러 다니고, 운동 재밌게 하고 열심히 하고 피아노 열심히 하고 뭐 어머니가 시키는 거 열심히 하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는 살았던 사람 같아요. 다른 따뜻한 배려나 존중이나 뭐 그런 거는 별로 찾아볼 수 없고, 이제 6학년이 되어서야 강수경 선생님이라는 그런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리고 그 전에도 5학년 때 어 이제 최모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을 만났어요. 지금도 수영장 가면은 가끔씩 만나는데 제가 따로 인사를 드리진 못해요. 뭐 제 과거가 부끄러운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제가 언젠가 한 번쯤은 뭐 인사를 드릴 건데 안 드려도 상관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나서 동기가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뭐 좋은 선생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선생님을 떠나 보내기 직전에 그 선생님이 제 인생을 얼마나 구원해 주셨는지 어, 알게 되는 대목을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어떤 학생을 괴롭혀가지고, 그리고 제가 엄청 애들을 놀렸어요. 그냥 뭐 그런 걸로 제 마음을 치유했나 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관련으로 학폭을 가게 생겼는데, 이제 그 최모 선생님이 다 상대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잘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학폭 신고를 안 당하게 됐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별로 뭐 가르쳐주지 못하고 그냥 일만 하고 털털한 그런 선생님으로 남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반대로 봅니다. 오히려 따뜻했기 때문에, 그리고 배려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렇게 털털하게 행동을 하면서도 가끔씩 세게 말투를 던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서 6학년이 되었어요. 6학년이 되어서는 이제 강승현 선생님, 아까 말했죠? 그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서서히 달라져요. 서서히 달라지고, 그래서 그때까지도 아직까지는 문제아였으나 선생님한테 대드는 거 좋아하고 반항하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런 거 좋아했으나, 점점 바뀌고 과학이라는 거에 흥미가 생기고, 그 과학을 선생님께 설명하고 선생님이랑 대화를 나누고 하는 거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과학이라는 거에 관심이 많이 생겼고 과학 유튜브를 정말 하루 종일 봤어요. 리뷰형을 특히 많이 봤고 뭐 다른 뭐 3분 과학이었나 1분 과학이었나 그러한 것도 5분 과학이었나 그런 것도 보고 뭐 많이 봤어요. 뭐 쿠키 그 유튜브도 봤어요. 어쨌든 그렇게 과학이라는 거에 하나의 흥미가 생겨서 그렇게 열심히 알아보고 재밌게 동영상 보고 그랬죠. 체육 같은 경우는 지금 체육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그냥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해서 그런지 뭔진 모르겠는데 유치원 때부터 힘쓰는 걸 좋아했어요. 특히 뭐 애들 괴롭히는 거에 힘을 많이 썼고 초등학교 때는 그 힘을 과시하면서 이제 친구들의 증오와 혐오와 그리고 악을 행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점점 뭐 그때까지도 폭력은 따로 쓰진 않았는데 그 어떤 잠재적인 힘을 가지고 권위를 누리고 싶어 했죠. 그런 것들을 거치고 나서 6학년에 와서 그런 것들이 많이 5학년 때부터 막바지에 개선이 되고 6학년 때 올라와서 점점 개선이 돼서 그렇게 또 그렇게 좋은 선생님을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중학생 때 마음가짐이 있었어요. 딱 그냥 뭔가 있는 척이라도 해보자. 있는 척이라도 해서 뭔가 내 인생을 한번 뭐 다르게 살아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초반에 학기 초반에 그냥 뭐 모범생이 따로 없는 그런 모범생 뭐 그런 것들 펼치고 다녔죠. 위세 그런 것들을 떨치고 다녔는데 저는 그때 제가 실제로 존재하는 제가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무슨 소리냐면 그렇게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모험생인 것 마냥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진짜 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한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미 이미지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진짜로 모험생이 돼버린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살아있고 지금 이렇게 입 하나 뻥끗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기적 중 기적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렇게 그런 행세를 함으로써 제 인생이 지금 바뀌었다는 거를 그때 제가 마음을 먹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반항아로 남거나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반항아로 들어가도 거기에 좋은 선생님들이 많아서 그 선생님들에게 피해를 끼칠지언정 제가 지금의 저로 성장이 성장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선생님들이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었기 때문에 중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렇게 모험생인 척을 했는데 모험생이 돼버렸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역행자라는 책을 지금도 제 바로 옆에 있어요. 이 역행자라는 책 책장에 꽂아두니까 책장 옆에 바로 창문이거든요. 빛이 발해버렸어요. 제가 진짜 뭐 책 읽지도 않고 그랬던 사람인데 책을 결국에는 이 책을 읽었고요. 야 300페이지네. 이거를 결국에 읽었고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거 진짜 안 붙이거든요. 얼마나 이거를 흥미롭게 봤으면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이고 그럴까. 최근에도 바로 제 옆에 있는데 역행자 계속 읽어요. 그래서 그렇게 역행자라는 책을 보고 또 하나의 기적과 구원이 저에게 떨어졌고 그 이후로 또 이제 경영이라는 거에 겉표면 그리고 또 여기 있네.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이거에 또 한때 빠져 살았죠. 인내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성공에 관한 거고 돈을 어떻게 많이 버냐,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것에 관한
책인데 그런 것들에 한창 빠져 살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점 식으면서 어, 사실 실제로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진짜로. 점점 중2, 중3이 되면서 제가 하고 있던 행세들이 그냥 허세였고 가짜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금이야 뭐 사피엔스 여기 또 책 있는데 사피엔스 지금 278도까지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떤다고 연병을 떨었을 때 그때 한 20 몇 페이지? 불에 관한 내용 거기 읽다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못 읽었는데 지금은 뇌가 컸다는 거죠. 이 책을 그래도 읽어낼 수는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 제가 가짜 어떤 지혜를 갖고 있다는 걸 깨닫고 어 겸손해졌고 그렇게 더 뭔가를 배워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외푸중 선생님들이 저를 많이 지도를 해주셨어요. 많이 잡아주셨고 국어 선생님이 특히 저를 많이 잡아주셨고 그리고 또 다른 국어 남자 선생님이 저한테 뭐 어떤 지침을 준 건 아닌데 그 국어 선생님이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로 저에게 깨달음을 줬어요. 어, 아, 이렇게 사는 게 진짜 건강한 거구나. 행복일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냥 어떤 말을 안 해도 행동으로 다 보여준 거죠. 행동으로 다 의미를 전해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좋은 선생님들과 그 선생님들이 말해주는 말들, 그리고 행동들, 그런 것들을 보고 제가 점점 나아지고 성실해지고, 그리고 특히 그거를 학원에서 정말 애용을 많이 했는데, 저 학원에서 정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어, 일단 있기도 많이 있었고, 거기 학원에 시험 기간이 되면은 정말 한 밤 10시, 11시까지 저 자발적으로 남아서 공부를 했었고, 뭐 그렇게 했었어요. 열심히 정말 했었고, 주말에도 나오고,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학원 문 열어달라 해서 학원 가고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 물론 제가 그때도 일기를 썼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일기를 썼는데 정말 잠을 못 잤더라고요. 제가 일기 항상 첫 시작하고 끝내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은 몇 시에 일어났다. 그리고 다 쓰고 이제 몇 시에 이 일기를 마지막으로 기록했는지 이제 그 시간대를 기록해놔요. 그러면은 그때 진짜 6시간 못 잤고요. 거의 맨날 한 5시간, 6시간 그 정도밖에 못 잤을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것 그 자체로도 정말 대단한 수면 시간이었어요. 그거를 만성적으로 가져왔고 결국에는 미인정 지각이 많이 생겼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그렇게 미인정 지각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제가 저를 이끌고 간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버닝크루거역과 같이 자신감은 충만하다가 이제 점점점 아는 게 생기면서 자신감이 떨어지다가 중3 때 정말 자신감이 천천히 오르고 있었어요. 그만큼 메타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성장을 해서 중3이 됐고 전국체전 나가고 뭐 과학 전람회 나가고 해봤는데 제가 굉장히 욕심이 많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처리하면 이 지경이 나는구나. 정말 잠도 많이 못 자고, 네. 행복이 우선이잖아요. 일단은 인간에게는.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모든 동기가. 기분 좋음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냥 욕심이었어요. 아무 거 하나 제대로도 못했고, 과학 전람회랑 전국체전을 동시에 준비를 하는데, 진짜, 야, 별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과학 전람회 하고. 그렇게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충청북도에서 운 좋게 창 던지기 2등을 해가지고 전국체전 나가고 야 그거를 다 한 번에 누려보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둘 다 낭패를 봤죠.
하지만 그 경험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깨달음을 줬어요. 그리고 그 과학 전람회 뭐 전국 소체를 하면서도 공부를 또 놓지를 않았거든요. 진짜 학원 숙제, 학원 공부, 학교 공부, 뭐 저보다 더 바쁜 사람 많겠지만 더 힘들게 더 열심히 사는 학생들도 많겠지만 그때 저는 정말 어, 제 선에서는 열심히 살았어요. 더 최선을 다했을 수 있겠지만 잠을 더 많이 자고 이제 딱딱딱딱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간을 분배할 수 있었겠지만 그때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고 그때 저는 뭐 노력이라는 그 글자 자체밖에 몰랐기 때문에 방법이라고는 뭐 별로 관심은 있었지만 행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그렇게 노력으로만 밀고 나갔어요. 공부하면서 운동하면서 과학 내가 하고 싶은 욕망 체험해서 하니까 그게 정말 비극으로 달할 수는 있겠구나 싶어서 앞으로는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이 과도한 욕심이 결국에는 진짜 비극이더라고요. 비극으로 이끌고 그런 것들을 다 제가 만약에 어중간하게 잘 됐다고 해서 또 뭐 엄청 좋은 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내가 욕심을 좀 부리고 그런 게 어, 지금으로서의 저는 그게 제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를 해도 그리고 둘을 해도 셋을 해도 정확하게 심도 있게 하고 넷 다섯은 오바예요. 못해요.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 너는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이 날 가르쳤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됐고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돼서 엄청 뭐 되는 대로 열심히 했고 뭐 주말에는 펑펑 놀았고 친구들 만나고 그랬고 뭐 엄청 빡 집중을 학교 생활에 빡 집중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운동도 과목 기준으로 운동도 제일 잘하고 공부도 제일 잘하는 그런 전교 1등 학생이 됐고 1년 내내 1학기, 2학기 둘 다 이렇게 됐고 이제 방학이 됐어요.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 이제 저는 이 방학이 되게 길 줄 알았어요. 근데 길더라고요. 근데 짧아요. 이게 인생도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아기 때를 보내고 어린이집을 다니고 그 어린이집을 수년 동안 다니고 또 초등학교를 수년 동안 다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많은 날들과 많은 일들과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또 중학교 올라와서 그 수많은 날들 그 수많은 일들 겪었을 텐데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 세월이 길고 내가 기억하지도 못할 어떤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결국에는 그 과정들이 다 지나서 결국엔 지금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간이 결국에는 지나서 현재가 되어버렸구나. 이게 정말 길고도 짧아요. 길고도 짧아서 방학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하루를 봤을 때도 그렇고 한 시간을 봤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뭐 한 시간을 시작했을 때는 언제 한 시간이 가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벌써 한 시간이 지나 있네. 그 1분은 어떻게 지났지? 1초는 어떻게 지났지? 1초는 좀 빨리 지나네. 근데 1분은 좀 늦게 지나던데 그 1분들이 다 모여서 한 시간이 된다고? 그 한 시간이 24개가 모여서 하루가 된다고? 근데 그 하루가 이렇게나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 쌓여서 십몇 년이 됐다고? 이제 20몇 년을 바라보고 있네?
생각을 하면은 이게 끝도 없이 되는데, 어쨌든 정말 길고도 짧습니다. 방학도 그렇고 하루도 그렇고 1시간도 그렇고 일부러는 오바고. 그렇게 방학 1월 10일, 12월 31일, 1월 1일, 뭐 1월 초반 한 1월 6일까지는 집안을 다 싹 다 정리했어요. 제가 집안을 싹 다 정리하면은 제가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마음껏 제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믿었고 맹신이었던 거죠. 어떠한 모모주의처럼. 지금 목이 타서 물 좀 먹고 올게요. 아, 원래 물 먹으러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과거를 얘기하면서 하려고 했던 얘기가, 제가 제 친구들도 제가 이렇게 과거에 정말 얼마나 못했고 정말 악의 근원이었고 혐오스러웠고 증오를 만들어내는 인간이었는지 알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친구들도,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걸 바랬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걸 아는 거죠. 앞으로 그러지 않을 생각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어 1월 초반에, 방학 1월 초반에는 집안에서 싹 다 정리했고, 그리고 그 이후, 그러면서도 운동은 또 충실히 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1월 한 10일부터 한 2월 10일까지는 거의 운동 그 자체였어요. 그냥 일어나서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서 밥 먹고 2시간 정도, 3시간, 두세 시간 정도 좀 있다가 그 사이에 뭐 안마의자 하면서 몸 좀 근육 좀 풀고 운동 가서 운동하면서 운동을 한 3시간, 뭐 2시간, 2시간 기본이고 많으면 3시간, 3시간 반, 막 이렇게 미친 듯이 그렇게 알고 보니까, 지금 알고 보니까 효과도 없는 건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막 3시간 반 뭐 이렇게 하면서 운동을 진짜 막 한 달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운동을 하고 이제 2월 10일 된 거예요. 아, 방학이 얼마 안 남았네. 2월 19일에 학교를 오라네. 이제 진짜 안 남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장 제가 지금 3시간 뒤에 학교를 또 다시 가야 돼요. 그만큼 방학이 지나왔구나를 느꼈어요. 그리고 그렇게 뭐 운동을 하면서도 그래도 매일매일 책은 읽었어요. 특히 역행자를 꾸준히 읽었고, 그러면서 제가 사피엔스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겼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그냥 진짜 먹고 자고 싸고 운동하고 어머니랑 하루에 거의 한 1시간 2시간 대화 나누고 시간 보내고, 그런 것들의 반복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지나와서 이제 방학 후반에는 제가 좀 이렇게나 공부를 안 했구나, 이렇게나 운동밖에 안 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요. 일단은 역행자를 다시 읽어요. 내가 정신머리가 틀먹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다, 핸드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하고 도둑맞은 집중력이란 걸 읽어요. 이것도 75쪽까지밖에 안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두뇌 수준이 딸린다 해서 제가 읽기 쉬운 역행자를 읽기로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 읽었어요. 한 400쪽 되는 이거를. 그래서 역행자를 읽으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도, 내가 누구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고 인간이란 어떤 존재고 왜 내가 지금 살아있어야 되지, 나는 뭘 위해 살아야 되는 거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왔지?가 궁금해서, 사피엔스 말 그대로 인간이라는 어, 것에 관한 이야기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것 어떻게 되어왔고 어떤 원리로 지금 이 상태가 됐고, 지금 거의 270쪽까지밖에 못 읽어서 이게 거의 한 600쪽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인간이 뭐가 되려고 하고 뭘 바라보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지에 대해서 말하는 책인 것 같아서 관심을 가지고 읽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도 좀 읽고 있어요. 그냥 이거는 제가 인생의 사피엔스를 읽는 이유와 같이 인생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이 성경이 완전한 책이라고 하고 찬사가 정말 쏟아지는 책인데 너무 뭔가 와닿지가 않아요. 제가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가뜩이나 책도 안 읽었는데 이 성경이란 걸 읽으니까 그냥 다른 문체예요. 일반 책에서 쓰는 문체를 안 써요. 제가 지금 창세기 12장까지 읽었는데 한 이 정도예요. 읽었는데 일단 창세기 1장 1절은 읽기 쉬워요. 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제 그 뒤로 인물들 오지게 나오고 외우지도 못할 인물 엄청 나오고 12장 1절 보면은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네 아비의 집을 떠난 내가 네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가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에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셨더라. 이거를 읽으면서 복을 주고 싶구나. 근데 왜 복을 주고 싶지? 그리고 사랑의 하느님이라면서 왜 저주하는 자를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왜 또 다시 복수하는 인간 마냥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지? 이해가 안 돼요. 뭐 결국에는 이걸 다 읽어야 뭐 제가 알고 더 찾아보고 그래야지 뭐 성경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알겠지만 그냥 진짜 모르겠어요. 뭘 뜻하고 싶고 뭘 말하고 싶은 건지. 그리고 양도 너무 많아요. 이거 언제 다 읽어. 그래서 어쨌든 이런 책을 좀 읽었고 책에 관심이 있어서 읽었고 운동은 정말 꾸준히 해와서 몸은 많이 좋아졌어요. 몸이 많이 좋아져서 일단 학교에서 운동은 맛깔나게 할 것 같고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책에 관심이 생긴 김에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운동은 적당히 하면서 오히려 적당히 하고 안 하는 게 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 자체에서도 하는 운동이 오지게 많아서 제가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운동만 한다 해도 공부를 하는 애보다 운동만 하는 애가 더 운동을 못할 것 같아요. 공부를 적당히 하면서 운동을 하면은 회복할 시간이 있는 거죠. 근데 운동만 하면은 회복할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계속 몸이 분해가 되는데 회복이 되겠냐고요. 안 되죠. 과사용을 했는데 회복이 되겠냐고요. 엔진을 너무 많이 써버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연료를 소화할 엔진이 못 되는데 그 엔진을 키울 수가 있겠어요? 엔진을 강화할 수가 있겠어요? 엔진이 부식되고 엔진이 더 안 좋아질 뿐이지 회복할 시간을 주는 김에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할 거고 어쨌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학을 만족해요. 왜냐면 제 인생이 학교 공부에 달린 것도 아니고 물론 언젠가 제가 이 방학 때 학교 공부를 하지 않아서 후회하고 통곡할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 저로서는 정말 이 방학을 만족스럽게 보냈어요. 어머니랑 많으면 3시간, 기본 1시간 반 정도는 하루에 계속 대화를 나누고 얘기하고 어머니랑 많이 말씀 나누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책도 읽고 제 과거도 들여다보고 일기도 보고 운동 마음껏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운동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책 읽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외동인 저로서는 정말 좋은 방학이었다. 지금 핸드폰상으로도 보이는 것 같은데 뭔가 어깨에 살이 붙었죠. 이게 제가 70 아니 뭐래 60
68이었는데 72kg까지 벌크업을 했어요. 한 두 달 거치면서. 이게 서서히 증가가 됐어요. 많이 먹고 많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특히 금비대 사이클 첫 운동 첫 방학 첫 한 달은 정말 금비대를 해서 그런지 쑥쑥 컸어요. 몸이 큰 게 보이질 않았는데 몸무게가 쑥쑥 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아무튼 이번 방학은 정말 학교 공부적으로는 너무 불만족스럽고 후회되는 게 너무나도 많지만, 제 인생과 제 행복에 관해서는 너무나도 좋은 방학이었다. 이 방학을 잘 누렸고 잘 마무리하고 이제 앞으로 학교에 가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나의 인생과 어떤 학교 공부에 열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을 만들어놨는데, 뭐 보시고 싶은 분은 보시고, 이게 어떤 거냐면 1년, 한 달, 그리고 1주, 그리고 매일매일 해야 될 어떤 행동들을 적어놨어요.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큰 사이클이죠. 공부 열심히, 운동 열심히, 집에서 청소하고 부모님과 시간 보내고 공부하고 책 읽고 옛날 일기나 뭐 나의 과거 흔적들 보기, 이런 것들. 한 달도 뭐 1년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일주는 월화수목금토일로 나눴는데, 이제 저에게 월요일은, 그러니까 한 주의 시작은 일요일이에요. 왜냐면 그때 집을 떠나서 하기 때문에. 일요일에 집 떠나기, 버스랑 기차에서 공부하고 책 읽기, 될 수 있으면 일찍 자기, 청소하고 정리하기.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라는 소리예요. 학교에 가서 청소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내 방이니까. 부모님 약 드시는 거나 그런 거 체크하기,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하기.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에요. 일어나서 빨리 씻고 밥 먹고 학교 가서 공부하기. 만약에 빨리 학교를 갔어. 근데 몸이 찌뿌둥해. 그러면 스트레칭을 해야죠. 매 시간 열정적으로 하기. 애들과 불필요한 대화는 나누지 않기. 수업 시간에 딴짓하지 않기. 태블릿은 필요할 때만. 애들처럼 막 게임하고 뭐 그런 거 저는 싫어요. 학교 끝나고 쉬면은 책 읽으면서 쉬는 거예요. 핸드폰 보면서 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몸 실지언정 뇌는 더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자습을 최대한 확보하고 쓸데없이 운동하지 않고.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오히려 안 해야 성장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공부 하루 할당량을 채웠으면은 일찍 자기. 제가 여기다 공부라고 안 적었네요. 하루 할당량 채웠으면 일찍 자기. 자기 전에 성경 몇 절이라도 읽기. 학교 들어가서 처음에 교과서 미친 듯이 읽기. 애들 다 해이해져가지고 그럴 때 저는 교과서를 파악하고 그러는 거죠. 교과서가 올지 모르겠는데 교과서가 안 온다면은 정시 공부해야죠. 수능 공부. 그래서 화요일은 똑같은 월요일을 보내고 수요일은 똑같은 월요일 일정을 보냈는데 저녁에 자습이 없어요. 그래서 파워클린이나 플라이오메트릭이나 그런 거를 할 거예요. 만약에 수요일에 새벽에 너무 뼈 빠지게 했어. 그러면은 파워클린을 하는데 양을 줄여야죠. 그리고 목요일은 뭐 월요일이랑 똑같이 보내고 금요일은 이제 집에 가는 날이에요. 스트렝스 훈련을 해요. 근력을 유지해야 부상도 방지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스트렝스 훈련을 하고, 기차에서 또 이제 책 읽거나 공부하고, 집 와서 청소 또는 공부를 하고, 부모님한테 사랑한다 하고, 웬만하면 놀지 않게. 왜냐면 친구들을 만나봤자 그렇게 별 의미 있는 얘기나 어떠한 너무나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별 의미 없고 그냥 그렇고 그런 놀기인 것 같아서 가끔씩 놀고, 그리고 너무 놀고 싶으면 또 놀고. 날 이렇게 웬만하면 놀지 않는데 그렇다고 나 자신은 억압하지 않기. 놀고 싶으면 노는 거예요. 핸드폰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핸드폰만. 그 뒤질 놈의 핸드폰만 안 하면 되는 거고. 토요일에 운동은 휴식하거나 아니면은
지치지 않았으면, 그리고 일찍 일어났으면 수영 가기, 그리고 어머니 도와드리고 오기, 집 청소하기, 책 읽기. 책 읽기를 하는데 이제 청소를 갈 때 아니면 어머니 도와주러 갈 때 핸드폰 안 챙겨가요. 저는 핸드폰 안 챙겨가요. 버스에서 책 읽어요. 그리고 부모님 이제 핸드폰 웬만하면 만지지 않기, 할 수 있으면 공부하기, 놀 거면 금요일에 되도록이면 놀기, 토요일은 웬만하면 놀지 마라.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자신을 억압하지 않기. 너무 놀고 싶으면 놀아야죠. 하기 싫으면 성경 공부도 하지 마. 부모님과의 시간 보내기, 집 청소하기. 그리고 맨 밑에 나한테는 어머니 아빠가 제일 중요하다. 어머니 아빠는 다시 오지 않을 사람이고 인연이기 때문에 저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문장을 그렇게 했고, 이따가 만다라트라고, 이미 또 만다라트가 또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예수라는 분이 하느님이 준 십계명을 개정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고, 이제 사람들의 죄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잖아요. 저는 똑같이 이 만다라트는 중학교 때 이제 만들었는데, 이 만다라트는 정말 많이 개정이 되어야 돼요. 이때의 저하고 지금의 저는 지식이나 그렇고 목표나 그렇고 네,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개정이 되어야 돼요. 예수가 개정한 게 십계명이었나? 어쨌든 율법을 개정했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거고요. 아, 여기 창 던지기 어쩌고 저쩌고를 목표했는데 제 머리 270 있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야, 지금 280을 넘게 뛰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제 앞으로 제가 미래에 뭘 하고 싶냐면, 저는 그냥 제가 방금 말한 대로 책 읽고 그러고 싶어요. 책 읽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고 그러고 싶어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고 책 많이 읽고 부모님이랑 잘 지내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과거에 제가 어땠고 제가 무슨 사람이고 뭘 해야 되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알고 싶은 게 저의 어떤 목표예요. 그리고 사실 목표이기도 한데 목표 그 자체가 과정이에요. 과정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그냥 그 과정이 목표예요. 저는 그 과정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러고 싶어요. 뭐 별로 그 이상 바랄 거는 별로 없어요. 제가 저는 지금도 너무나도 누릴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고, 정말 저에게 돈을 벌라는 압박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는 경제적 자유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돈을 벌어야 할 필요를 못 느끼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에 전념을 하니까, 적어도 지금은 방학 때는 경제적 자유다. 야, 경제적 자유예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나중에 돈을 벌고 경제적 자유가 다가오고 아무리 많은 여유가 있어도 지금과 같이 생활을 하면은 제가 원하는 거를 다 인생 사는 동안에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변화해야 될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제 얘기만 하다가 40분을 떠들어 버렸는데, 어차피 이 영상은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냥 기록하고 몇십 년이 있다가 이 영상을 봐도 되니까, 그리고 말하면서 제 기억에 깊이 남고 정리가 되니까 이렇게 영상을 켜서 한번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첫 0분 0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신 분이라면 정말 정말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도 장황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중심도 못 잡는 이 저의 말과 내용과 그런 것들의 시간
인생을 소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럴 가치는 없다고 봐요. 어쨌든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만약에 보셨다면은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